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과 소통을 좀 해보고자 좀 다른 주제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제 또 뭐 대구 부동산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나 혹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부동산에 맞춰 가지고 설명을 드리곤 했었는데, 어쨌든 내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기회비용을 최대화할 수 있느냐, 자, 이런 질문들이 또 많았었습니다. 두 개 중에서는 무엇을 사야 될까요? 혹은 이것을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뭐 반년 전이긴 하지만은 그 반년 전에 나왔던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또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궁금해요 게시판에 최근 들어서 분양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뭐 분양은 이제까지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나치도록 하고요. 가장 전에 들어왔던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한번 살펴볼 건데,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질문 드립니다. 미혼인 1인 가구시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독립할 예정을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투자 용도라기보다는 내가 실거주 하면서 같이 미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1, 2, 3번에 대안이 있었어요. 실제로 행동하시려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고요. 구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수성 4가의 보성타운 22평 동향이었고요. 그리고 범어동 범어수 화성파크 드림 S. 자, 이건 오피스텔 32평이었네요. 그리고 3번의 시지동 창신신화 인근의 구축 22평에서 25평 정도 하는 남향. 자, 이런 것들을 고민 중인데 현 시점에 매매로 사도 되는지,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가치가 있어 보이는지 저한테 한번 의견을 여쭈었었네요. 자, 이게 언제쯤이었냐면 작년 7월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8월로 넘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었냐면,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몇 글자 적어보자면, 자, 현 시점에서 사도 되는지, 부동산에 있어 큰 하락세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입지가 받쳐주는 곳은 더욱 그렇고요. 집을 사기 전과 산 후에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지는데, 집주인이 된 입장에서는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쉽게 매매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긴 시간의 관점에서 결국 올라 있고요. 그렇기에 대출 어느 정도 받고 대출 이자가 얼마씩 나오는지, 이것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지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자 계산했는 거를 적어 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게 제일 가치가 있어 보이는지. 그러니까 질문이 수성 4가의 보성타운, 그 다음에 화성파크 드림 오피스텔, 시지동 창신신학, 자, 요거였어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미래가치 측면에서 오피스텔은 크게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1번, 3번을 보자면 두 군데 모두 이제 비싸다고 보이진 않기 때문에 괜찮은 투자로 보여집니다. 뭐 확실한 우위를 가리긴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제 1번이 평당 가격이 낮고, 그리고 입지적인 요건들 때문에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네요. 결과 같은 것도 조금 살펴보면 좋겠죠. 첫 번째로 이제 말씀하셨던 단지가 요 대구은행역 바로 앞에 있는 수성타운, 요거 22평짜리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범어숲 화성파크 드림 S, 요거 오피스텔이랑 마지막으로 창신시나 대백맨션 주변에 뭐 구축 아파트들 한 25평 정도 하는 것들. 자, 가격대가 다 비슷비슷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보성타운 아파트, 자, 요거 그때 7월 말 당시에 샀으면은 얼마 정도였을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호가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그렇게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73제곱 하는 게 22평짜리거든요. 7월달, 8월달 중에는 얼마 정도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7월달에는 거래된 게 없다, 그쵸? 그래서 이제 8월달 거를 한번 보자면은 2억 5천, 뭐 2억 4천, 요런 매물들이 조금 있었네요. 그리고 나서 가격들이 계속 상승을 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매물을 한번 보면은 요거 가격 순으로 봤을 때 2억 6,500, 2억 7천 정도부터 시작을 하네요. 매물이 딱 3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요때 샀으면은 뭐 아마 호가 기준으로 한 1억 정도는 상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안은 한 1억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범어숲 화성파크 드림, 요거는 오피스텔로 질문을 하셨죠. 자, 요거 이제 32평짜리가 A 타입 그리고 C 타입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한 2, 3년 전쯤에 거래된 내역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한 2억 1천 정도 하네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아직도 2억을 안 하는 거 봐서는 매매 가격에 있어서는 가치 상승을 거의 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라면 아무래도 시세 차익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수익률적인 측면이 더욱 강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최근 들어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한 곳도 있긴 하지만은 뭐 평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상승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가격 상승은 거의 없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신시나 대백인데 이쪽 주변이라면 사실 가격대는 조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창신시나 대백은 27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빼고요. 질문을 22평에서 25평 정도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라면 이것도 이제 평수가 좀 크네요. 그러면은 이제 청솔타운 25평짜리가 있네요. 자, 요거 이제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월달이랑 9월달 가격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때쯤 사셨으면 한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 가격으로 살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지금 매매 가격을 한번 보면은 한 2억대부터 2억 1,500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럼 최소 이제 한 5천에서 6천 정도 싸게 샀다라면 그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가격대를 대략적으로 살펴봤을 때 요 세 개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보성 아파트를 사는 게 맞지 않았을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셨나요? 네, 공감합니다. 어쨌든 방향을 잡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또 좋은 결과물이 있으셨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비슷한 시기에 올라왔던 질문들이거든요. 자, 불인이입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비워줘야 해서 매매가 나을까 고민 중입니다. 현 무주택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1번, 2번 질문을 하셨는데 1번이 청약 가점이 42점 정도라서 당첨 확률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전세를 더 살다가 가점이 되면은 그때 분양을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매매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이 매매를 한다면 월성 레미안, 협성 휘폴의 둘 중에 하나를 사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그때 어떻게 이제 답변을 드렸냐면, 저라면은 월성 레미안 매물 싹 확인해보고 괜찮은 거 바로 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렸네요. 당시 기억이 조금 나는데, 상인동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도 뭐 조금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상인동은 분명히 올라갈 만한 여지가 높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관심 있는 매물들이 몇 개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바로 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이제 콕 찍어주신 이유를 뭐 질문하셔가지고 간단하게 그때 답변을 드렸는데, 상인동 지역의 경우 최근 몇 년간의 보합세가 지속되었고 송현주건 3단지의 재건축 그리고 전세 매물이 귀하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상승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겠네요. 그때 당시에도 뭐 당장은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향후 5년 내로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가격을 한번 볼까요? 그때 당시에 샀으면은 얼마 정도가 나왔을지, 자, 32평 정도를 보고 질문을 주셨는데, 자, 요거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었다, 그쵸? 7월달 중에 거래된 내역 그리고 8월달 중에 거래된 내역을 보면은, 자, 뭐 가장 높은 거는 4억 5천까지 거래되었지만 그래도 3억 8천, 뭐 3억 9천 요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던 매물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최저가가 지금 저층일 때 5억 2천부터 시작하네요. 그리고 이제 중층 이상으로 가면 5억 4천 정도 되니까 요거 이제 그때 당시에 실거래가랑 지금의 호가 기준으로서는 거의 뭐 싸게 샀으면 2억 가까이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최소 이제 한 1억 5천 정도 그렇게 상승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호가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빨리 올라갔구나. 이제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협성 휴포레. 자, 요것도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상대적으로 신축이기 때문에 아까 앞서 봤던 1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랑 이러한 위치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신축 아파트 요거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셨는데, 자, 요거는 이제 27평짜리 요거를 질문해 주셨어요. 당시에 실거래가랑 현재 호가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자, 7월달, 8월달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장 낮은 매물은 3억 9천대가 있지만은 적당한 수준으로 봤을 때 한 4억 2천 정도면은 충분히 살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현재 매매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최저 가격이 역시나 저층부 기준으로 한 5억 3천, 5억 5천, 그리고 고층 갔을 때 5억 6천 정도가 되었으니까 요것도 뭐 적당한 가격에 샀으면 한 1억 4천 정도 호가 기준으로 또 상승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뭐 월성 레미안을 조금 저렴하게 사서 거의 비슷하게 호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니까 아직까지는 결과론적으로 제가 뭐 드렸던 답이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겠네요. 자, 그런데 요거는 만약 지금 이 질문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면 저는 일단은 청약을 하라라고 말씀드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경쟁률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40점대의 가점이라면 충분히 괜찮은 것들 노릴만 하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월성 레미안을 사는 게 맞냐, 그리고 협성 휘포레를 사는 게 맞냐라고 물으면 저는 협성 휘포레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제 답변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셨던 것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개만 더 볼까요? 자,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돼서 반갑습니다. 40대 워킹맘이고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신세계 타운을 사는 게 맞을까? 그리고 보성 상하 맨션을 사는 게 맞을까?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두 단지가 인접해 있는 곳이긴 하지만은 신천을 기준으로 지역적인 측면, 뭐 남구와 수성구 차이인 거죠. 그리고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신세계 타운에 대한 답변이네요. 뭐 1번도 괜찮고, 그리고 역시나 보성 상하도 괜찮은 것이라 보여주고,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지 않는 것보다는 사는 게 맞다라고 보여진다, 뭐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입지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안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매물이라면은 발품을 팔아서 좀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이제 당장 놓고 보면은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 구축 아파트도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죠. 왜냐하면 싸게 사서 차익을 남기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았던 질문으로 보입니다. 전혀 비교하지 못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돈만 생각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43평 기준 7억 정도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자, 위치가 아주 인접해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이제 상하 맨션, 보성 상하 맨션 이쪽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세계 타운은 수성 1가 쪽에 있는 건데, 신세계 타운부터 한번 볼까요? 자, 43평이라면 142제곱 정도가 되겠네요. 자, 142제곱이라고 했을 때 작년 8월달, 7월달 중에 샀으면은 6억 7천, 뭐 6억 6,500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당시 뭐 호가는 한 7억 정도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때 이제 샀으면 지금 호가는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까? 자, 지금 가격 순으로 한번 봤을 때 저층이 8억 4천, 그리고 중층이 8억 6천 정도에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뭐 당시 기준으로 봐서는 어제 7억에 샀으면은 한 1억 5천 이상 호가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성 상하 맨션도 한번 볼까요? 이제 뭐 어떤 평수를 산 건지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평수를 찾아보자면 41평 혹은 49평 정도가 있겠죠.
자, 49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165제곱 거래된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7월달 중에 한 5억 정도였어요. 그래서 5억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었고, 요게 이제 현재 가치로서 6억 2천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한 1억 2천 정도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둘 중에 무엇을 샀어도 사실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엇이 더 상승할 수 있을까의 관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신세계타운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입지 차이가 분명한 곳이니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뭐 한 세 가지 정도 예시를 바라봤는데, 우리가 그냥 뭐 낱말 듣고 지금은 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시기가 좋지 않다, 상황이 좋지 않다, 2년 뒤를 바라보는 게 맞다, 이런 말만 듣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무조건 집을 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급매로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내가 집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 뭔가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많은 분들이 여러 의견을 줄 수도 있고, 저의 경우에도 계속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또 자유롭게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러한 토크의 시간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